최초의 심리적 부음에 참여를 뭐 하셨다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최초로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저의 주변에 있는 그 문제를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연구자들께서 네네네. 같이 좀 동참하셔라라고 얘기해서 제가 보고 아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1년에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네. 거의 8,000분 가까이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1년에요? 네. 자살이?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72분, 이 가지고 72분을 선정해서 1인당 6시간씩 합니다. 그럼 6시간에 거의 모든 걸 다 물어봐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놀라시는 게 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내가 기억이 난다라고 하세요. 이 질문을 아무도 안 물어봐요. 어떻게 뭐 어떤 거 드셨느냐, 어떤 패턴이 있느냐, 전화를 몇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런 거를 고인께서 그 선택을 하신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죠. 왜 중요하냐면요. 아, 내 가족이 왜 그 선택을 했는가 이유를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고통받으세요. 너무 고통받으세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 치유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회복이 시작될 수 있어서. 네. 아니 근데 나이대별로 극단적인 선택 전 징후가 다르다면서요? 20대는 확실히 프로필 사진 푸사라고 보통 우리는데 거기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요? 네. 거기서 뭔가 완전히 바꾼다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색이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0, 40대는 술에 관련된 술이 동반된 술을 먹고 이제 주변에게 이제 나 힘들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알코올량이 그리고 갑자기 폭증합니다. 네, 알코올량이 갑자기 폭증하는 거죠. 5, 60대는 그 알코올이 동반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고 싶다는 얘기를. 네. 그냥. 네, 5, 60대의 언어들 그다음에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갑자기 이게 친구한테 오셔가지고 야 그냥 너 써라라고 100만 원씩 주시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약간 죽을 때 되면 사람 너 왜 그래? 죽을 때 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변한다고 막. 사람하면 죽을 때 된 거라던데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약간 죽을 때 되면 사람. 뭐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좀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강인하고 지혜롭고 인간미도 넘치는 분인데 복도 쪽 CCTV를 봤는데도 전혀 그런 징후가 없었는데 들어가서 허망하게 투신하신 분이 계세요. 오. 갑자기 징후가 그런 거예요? 없었는데도. 예, 근데 그분이 되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긴 했는데 잘 이겨내고 버텨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단무지 하나도 없고 계란 하나 삶은 계란 하나 없고 그냥 반쯤 먹은 컵라면을 드시다가 욱하고 예,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도 안 무슨 드시고. 얘기냐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음식도 정성스럽게 먹어야 되는구나. 네. 대부분의 자살은 자살을 하시기 36시간 이내에 못 드세요. 그거 어떻게 못 드시겠어요? 그 힘든 드세요. 마음을 예. 가족과의 최후의 만찬의 형태인 경우에만 좀 드시지 대부분 드시다가 자살하시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우발적으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고 다 막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고통받을 땐 음식도 좀 내가 신경 써서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 너무 허망했어요 그때. 네. 이게 음식마저도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더 내가 네. 가치가 없어 보일 것 같긴 해. 아 근데 요즘 밥 그냥 대충 먹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맞아.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 끼를 잘 차려 먹는 것도 잘 중요할 것 차려 먹는 같아요. 것도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음식이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좀 끼치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구석진 곳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대충 때울 때 막 울컥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울감이 폭발하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혼자 먹으면 맛없다는 사람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혼자 먹는 건 좋던데. 뭐라도 맛있는 거는 혼자 먹든 여럿이 혼자 먹든 잘 다 차려 맛있지 먹잖아요. 않아요? 저는 오히려 김결 교수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는 혼자 혼밥, 혼자 술, 혼자 뭘 하는 거를 일생에 태어나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타입이어서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뭐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저는 굉장한 외로움과 우울감이 동반돼요. 그래? 그런 사람 있구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차피 사람은 죽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요. 절망보다 무망이 더 무섭다고. 절망은 내가 희망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달려가다가 네. 꺾인 거죠. 네. 절망. 네, 근데 무망은 아무 아니, 뭐 가고 싶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자살한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임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내 의무를 다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내 생에서 이런 일만큼은 안 일하게 만들어야 돼. 이것만큼은 내 본분을 다해야 돼. 이걸 굉장히 충실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행복한 건지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막아내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잘 발달된 분인데 좋은 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걸 가지지라고 하는 건 거의 안 해보신 분들이 삶의 후반부로 가면서 되게 힘들어져요. 동력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너무 아이를 어른답다라고 얘기하지 마시라. 어른스럽다. 맞아, 맞아, 맞아. 안 좋은 진짜 말이에요. 어른스럽다. 의젓하다. 좀 안 좋은 말이에요. 네네. 아이는 아이다운 게 좋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너무 무만감 가지기 좋은 상태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쌓여서 보통 그렇게 연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 사람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위험군이라는데 정확히 우울증 공감을 못 하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근데 난 진짜 5명 중 난 1명 궁금한 너무 게 많은 것 같아. 원래 우리나라가 원래 5명에 1명 꼴이었어요? 아니면 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원래 우울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에 부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네. 사실은 가는 건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많아지는구나. 생각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우울감이 많죠.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가? 네네. 그런데 이 우울감은 사실은 다양하게 정의가 되긴 하지만 금전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고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난 우울감이 좀 심해 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즐겁게 만드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쁜 일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도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은 나는 왜 살지? 허무해지는. 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와중에 일은 해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과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하는 것만 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걸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원하다, 원트. 네, like 좋아하다 Like. 이거를 구분을 많이 합니다. 아, 네. 원투와 라이크. 네네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막내딸이 유치원 다닐 때 놀이동산에 데려갔는데 풍선 사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얘가 풍선 사달라고 난리 쳤죠. 원트죠. 네. 사줬어요. 근데 불과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 10,000원 넘은 풍선이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저희 막내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팔 아파요. 흥미 잃었어. 네, 그래서 제가 뒤를 딱 봤어요. 딱 봤더니 벌써 뭐가 올라가요. 빨리 잡아야 돼. 10,000원이. 참아야지. 아니 제가 이거는 뭐 키가 20m라도 이미 벌써 10m 이상 올라가는 거. 흥미 날라갔어. 그러니까 제가 막 혼내줬죠.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렇지.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을 보고 이유를 나중에 집에서 알았어요. 제 막내딸이 풍선을 사달라고 막 난리쳤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자기 또래 아이들이 다 풍선 가지고 있어요. 다 들고 있어. 네, 다 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불과 10분 후에 풍선줄 놓고 저한테 막 혼났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풍선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기만 했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해서 산 게 아니야. 좋아한 게 아니야.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기만 좋아하는 걸 하나도 안 가져본 삶이 우울해지기 좋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반복되면.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나만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좋아하는 게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예보 보다가 왜냐하면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제 외국 심리학 야 니네 전국에 비가 내려?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서 난리가. 그러네. 전국이 추워 막 이래.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겠네요. 굉장히 동질적이죠. 이제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뭐 하기가 좋냐? 비교하기가 쉬워요. 비교가 쉽죠. 그게 문제다. 네, 비교하기가. 그러니까 저 사람 사는 아파트는 얼마짜리고 이 사람은 얼마짜리고 너무너무 비교가 쉽기 때문에 이런 데일수록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사회가 되게 쉬워요. 보여주기 위한. 네, 남의 감탄에 목매는. SNS. 내 만족이라기보다는 네네. 다른 사람의 감탄을 들어야 뭔가 내가 만족감을 느껴. 맞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덕후들이 부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평생 찾아다녀야 돼. 사실 저도 얘기야.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좀 더 삶이 이렇게 윤택해질 텐데 그거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쫙 들어가서 눈에 딱 띄어서 이걸 가져온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좀
쉽지 않은 방식이고요. 내가 까탈스럽다라는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 옆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음식이라면 다 좋아해요. 그렇지. 네. 제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상한 음식이라 그래요. 제 친구들이. 제가 그 얘기 들어요. 똥아님 다 먹는다고 제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직업 가지면 큰일 나겠습니까? 요리사. 그래.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데가 있죠. 근데 왜 그 예전에 제가 그 백종원 씨 한번 나오시는 방송을 봤더니 제가 나중에 그 가게에 가서 먹어봤어요. 2개 직접. 칼국수인데 진짜 하늘의 맹세코 저는 두 칼국수의 차이점을 모르겠죠. 웬만하면 맛있어요. 그게? 전혀 모르겠는데 막 이거는 뭐 이거는 뭐 화창한 봄날 같은 맛이고 뭐 이거는 뭐 화사하고 뭐 한쪽은 지옥 같은 맛이고 근데 그게 바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데 옆에 있기 때문에 진짜 좋아하는 거는 조금만 달라져도 되게 싫어져요. 되게 싫어져야 되죠. 네네. 내가 유난히 저희 이렇게 표현해요. 지랄 맞은 곳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운동 엄청 까탈스럽잖아. 네네. 그렇죠. 전화 디테일 한번 가보자. 디테일한 거 봐주. 맞네. 아 도움이 많이 된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게.